남성분들이 맞선 보러 가면 자기가 다 될 것이다, 내가 선택만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실제 맞나요? 실질적으로는 맞는 부분이 없죠. 솔직히 없습니다. 왜냐면 젊고 잘생긴 남자는 젊고 이쁜 여자 서로 다 좋아하는 건 맞잖아요. 나를 좀 알고 내가 좀 얼마만큼 또 관리하느냐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이가 좀 있으셔도 정말 관리 잘 하시고 깔끔하게 입고 그런 거 있으면은 좀 더 성사율이 높을 것 같고, 현지에 갔을 때나 매칭할 때도 보면은 깔끔하게 옷을 입으라고 하고 와이셔츠, 남방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이제 저처럼 라운드 이런 티들은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남방 티를 입고 격식도 맞추고 그러면은 기본적인 것만 맞춰도 그 호감도가 많이 올라가니까요. 현실적으로 한국인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요즘 내가 한국인이다 하면 한국인 버프라고 있잖아요. 그런 버프는 BTS나 그런 친구들이 내가 BTS가 되면은 그 버프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BTS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현실이. 그러니까 나랑은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이가 있든 없든 좀 어느 정도 깔끔하고 단정하게 관리를 하고 그런 건 신경 써주셔라 그런 거죠.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간 거지 전체적인 한국 사람들이 모두 좋다 이것은 전혀 아니고요. 현실적인 것을 좀 직시하시는 게 국제 결혼하는데 행복의 시작이다? 재혼 여성분들하고 결혼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괜찮을까요? 재혼 여성분들도? 재혼 여성들도 솔직히 저는 찬성이에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신랑님이 매칭을 할 때 20대부터 해가지고 어린 여성 선택의 폭을 줄이는 거예요. 그 이후에 여성들이 정말 좋은 여성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 신랑님께 상담을 할 때는 최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서 더 많은 여성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러고 나서 재혼 여성은 일단 장단점이 있겠지만은 동남아 국가는 일찍 결혼한 경우가 있어요. 일찍 결혼해가지고 생각이 없어요. 일찍 결혼했을 때 후회를 많이 하잖아요. 어릴 때 결혼을 해가지고 이혼을 하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재혼을 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나라도 동거를 하고 뭐 그러지만 혼신만 하지 기록이 안 남잖아요. 그 국가도 똑같아요. 얼마나 서로에 대해서 신뢰하고 진실되냐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재혼 여성일 때는 생각해야 될 게 아이는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아이가 예를 들어서 이제 갓난아기 난지 이제 한두 살 된 아이, 이런 여성들은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예요. 이유가 뭐냐면 내 뱃속으로 난 아이인데 한두 살 아이를 버리고 한국으로 왔을 때면 아무리 돈이 중요하지만은 한국에 내 남편은 나랑 피가 섞인 것도 아니잖아요. 내 남편이 조금만 잘못했어도 뒤돌아설 수 있다 이거예요. 독하죠. 그렇게 따지면 정말 어쩔 수 없이 내가 아이를 키울 능력이 안 되는 이런 환경 때문에 정말 괜찮은 신부도 물론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렇게 독한 여성들이 많이 있지 않나. 신랑이 조금이라도 나와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다 이런 여성이 많지 않나. 차라리 아이가 10살이 넘어가고 하면은 할머니나 가족들한테 거기서 케어받을 수 있잖아요. 너무 어린 자녀를 가진 여성은 좀 피하라. 캄보디아 신부분들이 원하는 한국 신랑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일단 캄보디아 신부들이 원하는 것은 이제 첫 번째로 이거 책임감이 있으면 좋아하고요. 술, 담배 이런 걸 좀 안 하면 더 좋아하겠죠. 신부들이 한국에 시집 가고 싶어 하는 이유가 보면 대체로 한국 사람들은 바람을 좀 잘 안 피고 좀 책임감 강하다. 정말 이게 장점으로 두거든요.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남자들이 도박, 노름, 술 이런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게으르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그런 좋은 점을 많이 생각하고요. 우리도 다 소개로 대부분 신부들이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잘 살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괜찮다 하다 보니까는 그런 거 하고 그 나라 문화만 존중해주고 사람 대 사람으로 그 나라 대 나라 뭐 하지 말고 사람 대 사람으로 지킬 선만 서로 지켜주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 국제 결혼 하려면 네. 얼마 정도 있어야 가능할까요? 1,850만 원을 제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현재까지. 캄보디아에서 더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경우는 페널이 캄보디아는 있어요. 50세 재혼이나 그리고 어느 국가나 범죄 이런 것 있고요. 제가 돈을 받아가지고 대답은 못 해줘요. 저는 광고서 들어가지는 못해요. 신랑 신부만 오직 두 사람만 들어가요. 비용을 다 책정은 돼 있거든요. 얼마다 이런 것은. 자국민 결혼하거나 재혼이 아니거나 범죄가 없거나 50세가 안 넘었거나 그러면은 신부 용돈까지 포함해도 한국에 나중에 올 때 2,300에서 2,500 정도 쓸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신부분들 보러 네.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거의 보면요, 한 달 안에 다시 갑니다. 시간 없다 늘상 그러지만 신랑님도 길어야 2달 안에 무조건 가고요. 이번 신랑님도 20일 만에 다시 갔거든요. 보통 대부분이 그래요. 처음엔 시간이 전혀 없다, 나는 정말 이거 시간이 없는데 이거 어렵다 뭐 하는데, 없는 시간도 한번 갔다 오면은 그냥 만들어집니다. 그거는 개인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개인이 알아서 쓰는 거죠. 네네. 개인적으로 가가지고 막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처갓집을 가고 싶거나 한 번 더 방문하고 싶거나 뭐 통역이 필요하거나 그럴 때 이야기를 해주면은 그 비용
비용 제가 받는 게 아니라 거기 섭외해가지고 그리 줄 거고 그 비용도 고지돼 있고 거기에서 단돈 이런 거 제가 받은 건 없고요. 요즘 분들은 성사되고 나셔서 자주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무조건 다 들어요. 기다리고 그런 건 없더라고요. 무조건 재방문 하더라고요. 바로바로. 왜 그러냐면 기숙사에 내 신부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친구들은 다 같이 쓰잖아요. 이 신부는 신랑하고 꽁닥꽁닥하고 사랑을 키우고 즐겁게 놀고 있는데 혼자 기숙사에서 우두칸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단짝인데 화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내 신랑 빨리빨리 와 이렇게 보채겠죠. 전체적인 국제결혼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네. 도시 여성분이 계시고 시골 여성분이 계시잖아요. 네. 그 두 분의 차이가 있나요? 도시 여성과 시골 여성의 차이. 도시에 살다 보면 아무래도 커뮤니티나 이런 게 더 익숙하잖아요. 장점은 그런 게 익숙함이 있으니까 생활하는 면에서는 좀 더 빨리 습득을 할 수가 있는데 단점은 안 좋은 것도 그만큼 더 많이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한 게 시골에 살기 때문에 몰라서 순수해 보인다는 거지 순수하고 착하다는 건 아니에요. 이 친구가 도시에 똑같은 조건 생활을 했다 보면은 이 친구들이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가끔 보면 그 사람들이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느 나라 국가, 어느 나라 국가, 어디 시골은 순수하다. 그 친구들은 한국에서 자랐다고 생각하고 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순수할 수 있냐 이거죠. 모르니까 순수하다 이거죠. 제가 느끼기에는. 왜 그러냐면 사람이란 게 어떻게 변할 줄을 모르잖아요. 어느 국가도 보면 부모의 영향이 크다. 어떤 것을 보고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런 것을 저희들 장담을 못하니까요. 어디가 더 낫다 이런 것을 정확히 이야기를 못하죠. 저희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혼시키고 한국에 입국한 조건에서는 순수해 보이고 말 잘 들고 그런 게 솔직히 낫긴 낫죠. 댓글에 한 분이 달아주셨는데 네. 장애가 있는 신랑분도 가능한가요? 가능은 한데요. 근데 장애가 있건 없건 마음가짐이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상담을 해봤는데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요. 상대방도 그만큼 감안을 하고 눈높이를 낮추면은 솔직히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현실을 생각을 안 하고 똑같이 바라는 게 많아버리면은 그건 솔직히 유지하기도 힘들죠. 상담에서 계약서 썼다가 취소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주로 뭐 때문에 취소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외모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2달 동안 한 3분을 그렇게 이제 환불해 드렸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베트남 같은 경우나 라오스나 다른 국가에 보면은 어렸을 때 부모들이 그래도 햇빛에서 잘 있었는데 이런 거 차단하고 가리고 다녀요. 그런데 캄보디아는 보면은 그냥 노출이에요. 부모님이 노출이니까는 다 노출이에요. 어릴 때. 이 친구들이 얼굴이 대체적으로 좀 피부가 까마니까 외모로 사람들이 기피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면은 기숙사에 입소시키고 햇빛을 차단하고 이렇게 다니면은 기숙사에서 이제 막 입소한 친구랑 2-3달 입소한 친구랑 확연히 틀리거든요. 이게 피부가 노출이 돼가지고 햇빛을 받고 다니니까는 피부가 까만색이고 사람들이 좀 많이 기피하는 것 같고요. 다른 국가보다는. 제가 이야기도 하지만은 내가 조금이라도 단 1%든 10%든 어느 정도 여성한테 호감을 느껴야지만 그 사랑이 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호감을 느끼지 못한다면은 그건 솔직히 그냥 시간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외모는 조금은 낮출 수는 있겠지만 확 낮춘다는 건 좀 힘들어요. 우리가 성격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성격은 어렸을 때부터 타고나가지고 성격이 변한다는 사람은 정말 삶이 완전히 반전이 되고 정말 크게 변하지 않는 이상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가 성격을 정말 괜찮은 여자를 찾더라도 외모는 솔직히 우리나라에 강남에 오면 돈 2천만 원이면 꽃미녀가 되는 거예요. 바로 맞잖아요. 현실적으로 이 동남아 국가 보면은 여성들이 코만 높여도 외모 확 달려져요. 코만 높이면 한 6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전문의가 아니지만은 하도 이제 많이 입국해가지고 코를 많이 높여주니까 알아요. 우리 와이프 외모가 확 달라졌다. 차라리 그 돈을 그냥 600만 원 쓰는 게 낫지. 정말 내가 되지도 않는데 너무 외모만 쫓아가 보면은 마음고생하고 피해받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외모를 이렇게 좀 낮추시라 이제 당부드리죠. 마무리 인사해 주시면 돼요. 앞으로도 이 국제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먼저 마음 가졌으면 업체를 선정할 때는 진행자가 어떤 마음으로 이 업을 하는지 그냥 돈을 목적으로 하는지 그냥 매칭만 목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진심을 담아가지고 행복을 바라면서 이 국제 결혼을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업체를 잘 선정해가지고 진실성 있게 좀 다가가고 뭐 업체랑 이야기할 때는 거짓으로 그 업체를 대하면 그 업체도 당연히 그만큼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으니까 서로 다가가가지고 좋은 업체를 선정하고 가서 신부를 만났을 때도 진실성 있게 신부한테 과시하고 뭐 그런 거 없이 그리고 내가 한국 사람이고 내가 나이가 너보다 많고 내가 돈을 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좀 없애고 동등한 인격체로 동등한 사람으로 우리 같이 행복하게 잘 살아가자 이런 의미로 만난다면은 큰 불행 없이 행복에 안착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모두 다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